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깔만한 것은 깐다 인터넷 팟캐스트 까TV의 1인 영원한 제작국장 까PD입니다. 사실 제가 한 3년 만에 이 까TV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가장 핫하게 지금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손석희 사장 폭행 사건 전말의 그 재구성 편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아주 이런 못된 놈이 있나라고 좀 경로로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름 이 사람 분석이 뭐 나쁘지 않다 또 격려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누구를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이 사건이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게 이 난리인가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선이 지금 딴 데로 가야 될 게 여기 와 있지 않은가 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좋아요, 손석희가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도덕성이 아주 안 좋아, 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깨끗한 이미지가 아니었어 라고 할 경우, 또 반대로 기자가 이게 아주 그냥 생양아였어, 아주 그냥 협박범이었어, 협박범, 그죠? 이렇게 될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도 아니고, 그죠? 우리나라 체제 전복을 하는 사건도 아니고요, 구태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해친 사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흔들 만한 사건은 사실 이제 급수로 치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만 잘 사면 이게 잡범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뒤돌아서 가지고 지금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 사람이 그랬대? 라고 하는 어떤 그 관음증, 그런 것들이 또 발동돼서 괜히 흥미 위주로 이렇게 보다가 좀 저도 이렇게 됐는데, 저 또한 그런 것을 좀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재구성의 영상을 좀 여러분들에게 찍어서, 지금 루머는 뭐고 루머 아닌 거는 뭔지 한 번쯤은 제가 좀 해명을 왜냐하면 제 댓글로 좀 그런 것을 좀 해명해 주십사 하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좀 찍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어차피 좀 미천한 그 방송입니다, 사실은. 제가 박사, 공학 박사 이런 것도 아니고,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면 되고, 너무 또 욕도 좀 안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게 신 앞에 이 나약한 인간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2017년에 뺑소니, 그러니까 그죠? 얘네 주장에 의하면 뺑소니 된 사건을 손석희는 가벼운 접촉이라고 해서 하여튼 150만 원으로 끝난 사건이 1년 4개월 만에 이 김웅 기자라는 사람의 추궁에 의해서 나중에는 취업에 관련된 그 서로 간의 그 이야기 딜, 그 다음에 나중에 2019년 가서는 결국은 폭행 사건으로까지 이제 번진 이야기고, 최근에는 동승자 젊은 여인이 있다고 또 김웅이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언론하고 일부 네티즌들이 가세해서 같이 뉴스를 진행하는 안나경이다라고 아예 그냥 지목을 해버린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석을 좀 하자면 한 7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하면 되게 쉽게 끝날 일이었냐면요, 기자는 1년 4개월, 그러니까 그 당시 2017년 4월 16일 날 근방에 제보를 받았든, 아니면 그 이후로 1년 4개월 만에 제보를 받았든, 그 시점에 있는 그대로 사건 진위 파악해서 기사를 내면은 엔딩할 일입니다. 근데 기사화가 안 됐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게 저도 아무리 뒤져봤는데 이 제보 시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2017년 4월 16일 날 제보 시점에 만약에 제보를 받았다면 왜 그 당시 손석희를 만나고 이거를 그때가 추궁하고 그 즉시에 이거를 처리를 못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남고요. 사건이 있은 후에 1년 4개월쯤에
제보를 받았다 하면,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 손석희를 만나서 사건 진위 파악하고 그때 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참 의구심을 드는 거 하나는, 이 제보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뭐 두 가지가 있겠죠. 당시 피해자였던 견인차 기사한테 제보를 받았든, 그죠? 아니면 어떤 뭐 이 사건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아니면 직접 관련이 됐던 어떤 불상의 남자에게, 남자든 여자에게 제보를 받았던 이 두 가지의 경우인데, 나는 이 김웅이라는 사람이 뭐 옛날에 뭐 로이터도 있었고 뭐 KBS에도 있었고 뭐 그건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프리랜서 기자예요. 즉 소속이 없단 말이에요. 소속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연락처가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소속사가 뭐 동아일보다 뭐 조선이다 있으면은 회사 대표 번호가 있고 뭐 기자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소속이 없는 거기 때문에 특정 번호로 연락을 해야지만이 제보가 가능한 사람인데, 과연 견인기사가 됐든 어떤 특정 사람이 됐든 이 사람의 뭐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직통 라인을 전화를 해서 하필 이 사람에게 이 사건을 제보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점이죠. 그것이 저는 정말로 그 과정 자체가 일단은 좀 굉장히 좀 아이러닉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보를 받은 시점에 기사만 내면 될 거를 왜 내지 않아서 이 사단이 났냐라고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가장 큰 그 문제점을 잡는다면 딜이에요, 딜. 즉 이러한 제보를 가지고 손석희를 만났을 때 누가 먼저인지는 뭐 수사에서 밝혀질 이야기지만, 서로 간에 이 기사거리를 가지고, 보도거리를 가지고 서로 간에 이익을 생각했다라는 거, 서로 간에 손해점을 생각했다라는 거, 이걸로 인해서 서로를 물고 뜯고 잡았다 했다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그 잘못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점. 예? 그래서 이 사단이 이제 난 거고, 세 번째로 동승자 사건이 있어요. 지금 네티즌들은 동승자가 이제 안나경이다 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역으로 한번 다시 묻고 싶어요. 그러면 동승자가 안나경이라는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손들라. 현재로서는 동승자가 안나경이라고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견인기사가 동승자가 젊은 여자가 아니지, 견인기사는 봤다란 말도 안 했네요. 이 김웅 기자가 동승 여자가, 젊은 여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폭행 사건이 이제 불거지고 이제 좀 있다가 나중에 밝힌 내용인데, 따지자 보면은 김웅 기자는 4월 16일 그 사건 현장에 흔적도 없던 사람이에요. 있지도 않은 사람이야. 제보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근거를 아예 제시를 하면서 이것이 뭐 젊은 여자 누구다, 뭐 실체를 밝히면 되는데 지금 안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사실은 좀 많이 의심스러워요. 일단 안나경이라는 얘기는 얼토당토 않는 현재로서는 그런 사실인 거죠. 그래서 손석희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동승자 얘기를 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견인차 기사의 말에 의하면 사건이 있은 지 한 20개월 만에 전화를 걸어와서 동승자를 봤느냐라고 2번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견인기사가 최근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김웅 기자가 과연 이 견인기사를 만약에 제보자라면 최근에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터지는 이 즈음에 한 번쯤은 만났지 않았을까, 아니면 한 번쯤은 접선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견인기사의 말을 우리가 신뢰를 100% 할 수 없는 게, 일단은 그 당시에 경찰이 출동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출동한 사실도 없고 그 접수 사실도 없거든요. 그것은 뭐 채널 A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당시 견인 차량도 손 사장의 차량을 뒤쫓았습니다.
그 경찰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얼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성공을 해도 된다. 이거 뭐. 그러자 손 사장은 차량을 세웠고 견인 차량 운전자와 합의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경찰이 출동했다고 했지만 실제 신고는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근무 시간이 안 나가고 그 시간대 근무했던 사람들 통장 잠깐 치고 그 일일이 전화를 해서 다 확인해봤어요. 당시 동승자와 관련해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김 씨는 경찰 진술서에서 피해자들은 젊은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썼습니다. 반면 손 사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허위를 증명할 근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견인기사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90대 노모설도 있어요. 손 기자는 사실 애초부터 동승자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일관된 진술을 지금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데 90대 노모설도 김웅 기자가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김웅 기자의 말에 의하면 손석희가 처음에 90대 노모와 있었다. 젊은 여자 아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언론에다 난 동승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번복이다라고 하는데 손석희 입장에서는 번복이 아닌 거죠. 그런데 김웅 기자가 그 1년 4개월 지난 후에 손석희한테 전화한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다 오픈을 좀 했는데 거기에는 90대 노모 이런 뭐 동승자 얘기는 전혀 있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 녹취를 했으면은 그 내용을 물어봤을 테고 그 내용을 물어봤으면 당연히 뭐 90대 노모라는 이 주장은 이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텐데 그 증거가 없어요, 지금 김웅한테는. 그래서 이 90대 노모설, 젊은 여자설 모두 다 주장이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문기사 이런 걸 읽을 때 뭐 손석희가 말을 번복했다, 뭐 안나경 이거는 아니다, 현재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루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김웅의 녹취와 영상을 우리가 100%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한 거의 영상, 음향을 갖다가 지금 레코딩업도 하고 하면서 거의 한 10년 이상 그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송국에 제보된 거를 가만히 보고 듣고 있자면 이게 썰었어요, 칼로. 즉 편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편집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구간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면 이거는 굳이 사람들이 알아도 들을 필요 없겠다 싶어서 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 편집이라면 차라리 당당하다면 좀 길더라도 원본을 갖다가 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지금 내보내지 않았냐. 아니면 뭐 잘 저장해 놓다가 뭐 폭탄 게임 하듯이 하나하나 던지는 게 아니냐. 이건 게임이 아니거든요. 빨리 사건 정리를 서로 간에 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믿을 수가 없고, 여섯 번째, 취업 사건이냐 이게. 취업을 누가 부탁했느냐. 일단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취업이라는 딜이 서로 된 것 자체가 아주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취업 그 얘기 가만히 보면은 손석희 같은 경우는 사실 사장이면요 그냥 일반 기자 정도는 이 사람이 경력직이고 하니까 그냥 넣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안 넣었다라는 뜻 또 하나. 그 다음에 그 문자 내용을 읽어보면 공채로 밀겠다라는 어떤 그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력서 또는 이 사람의 논평 이런 것을 좀 취합을 해서 뭐 탐사보도팀이라든지 어느 팀에다가 좀 전달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김웅이 일단 말단 기자직에는 원치 않고 조금 고수익이나 어떤 좀 장짜리 되는 급에는 가고 싶어 해서 손석희가 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나. 또 반대로 손석희가 뭐 어떤 입장이 물렸으면 그런 데를 넣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않았나. 또 하나는 넣기 싫어서 계속 시간을 끌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 행간의 사람들이 그래요. 쩔쩔맸다. 손석희가 굽신굽신거렸다. 이거는 문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3일자까지만 해도 오히려 김웅 기자가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렇게 모시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쩔쩔매고 뭐 굽신굽신하다 이 표현까지는 아닌 걸로, 제가 보기에는 1월 3일까지는 사이가 좋았는데 1월 10일 사이에 뭔가가 틀어질 사건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또 추측을 해보자면 작년까지는 꼭 2018년에는 꼭 취직을 되겠다 주겠노라 이런 약속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근데 그것이 틀어지니까 1월 달에 그냥 경로를 한 거죠. 지금 김웅 기자가 삐진 거죠. 삐진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네티즌들은 또 이제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메모를 한 걸 읽어보자면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김웅의 주장이 사실화돼서 TV조선에 계속 지금 그 보수 언론이 때리고 있는 것만은 좀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뭐 유언비어라든지 아직 확실히 이 사람의 주장이 기사화되는 거. 손석희는 주장이 없어요. 사실은 동승자 없었고 법적에서 밝히겠다. 긴싸움 되겠다. 이것만 밖에 얘기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떠드는 쪽, 김웅 기사의 떠드는 쪽을 보수 언론 쪽에서 옳았구나 하고 그대로 퍼뜨리는 거. 그 다음에 그 외에 그냥 언론사들이 이걸 받아쓰기 위해서 퍼뜨리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문제라고 이제 봐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사람의 입장을 보자면요. 손석희 씨는 그냥 일관되게 아직은 그래요. 법적에서 다 밝히겠다. 동승자 없었다. 근데 오늘인가 어제부로 유언비어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조금 수위를 좀 높인 상태고, 김웅 기자 같은 경우는 참 난 이 사람 이 정체가 궁금한 게 그 라이언 폭스인가라는 사무실을 오늘 그 인터넷 매체 서울의 기자의 백은종 기자가 사실은 급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인터넷에 있는 이 라이언 폭스 이 사무실 자체가 그 주소에 없어요. 없고 홈페이지는 안 돌아가고 있고 그 회사의 유선 전화번호는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정체가 지금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운영이 안 되고 망하고 금전적으로 어렵고 그런 상태면 취업을 부탁할 수도 있는 입장이겠다라는 그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령 이 사건을 지켜보는 저가 까피디가 감히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자면, 설마 그 손석희가 어떤 여자와 미래를 가졌더라도 이게 우리에게 실망이 된 거지 죽일 놈 살릴 놈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이게 막 예를 들어서 벌써부터 뭐 섹스 스캔들이니 막 이런 단어들 쓰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이 막 관광 가가지고 성매수한 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그 다음에 뭐 TV조선, 방씨 이런 사람들 다 거세해야 돼요. 얘들은 다 죽어야 돼 그냥. 그죠? 그리고 왜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손석희에게 큰 몽둥이를 좀 들고 있진 않나.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문제고, 또 그래요. 이거를 읽으면서 야 너 젊은 여자 저기 뭐 그 안나경하고 뭐 했네 마네 하는 이 네티즌 우리 남자들도 자기를 좀 되돌아보면 좀 뜨끔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하나는 손석희에게 우리가 지금 세례명 하나를 주면서 너는 수절을 해라. 또 뭐 그렇게 우리가 신부님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요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지금 당장 궁금해 죽겠으니 너 법정에서 밝힐 게 아니라 그냥 당당하면 얘기하지. 그래 당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얘기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논리를
들이대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 사람 보고 지금 까라 말하고 강요하거나 명령할 그런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하다고 이렇게 뭉갤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더 오히려 김웅 기자가 지금 이기고 있고 손석희가 지금 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 같은데,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보세요. 하다못해 동네 마을버스 운수 회사만 하더라도 취업 청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의 아들, 뭐 능력을 다 떠나서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아들, 내 친구, 뭐 이렇게 강원랜드 취업 청탁 보셨죠? 그게 취업 청탁 비리예요. 전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를 크게 못하고 어쩌면 동네에 이런 회사, 공장이나 이런 거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도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우리가 너무 좀 분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사실 그 좌파는 아닙니다만 지난 그 박근혜 정권 때의 정치의 무능함, 또 최순실에 얽힌 국정농단, 이런 것들을 뉴스를 접하면서 태블릿 PC 보도, 그렇게 되면서 사실 자연스럽게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JTBC를 이렇게 보면서 보도를 그쪽으로 주로 보면서 손석희 씨의 그 마지막 논평, 그 일갈 논평이라든지 어떤 그 따스한 논평에 솔직히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사건을 지켜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조중동이라는 그 프레임에서 그 중앙일보, 즉 JTBC를 정권의 나팔수가 아닌 독립된 보도 언론으로 끌어내는데 이 사람이 사장이 되면서부터 한몫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의 손석희를 바라봤던 우리의 마음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너무 큰 몽둥이를 들고 있지 않나, 잣대를 우리 다른 정치인들의 그 어떤 나쁜 행태에 비해서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김웅 기자에게 저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기사를 가지고 딜을 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대한민국 기자들에게 좀 모든 기자는 아니겠지만 일부 기자들에게 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리를 잡고 약점을 잡고 협박해서 광고를 수주합니다. 돈을 뜯어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걸 깝니다. 더 보태서 깝니다. 더. 그래서 자기 언론사의 존재를 과시하면서 그 다음부터 돈을 상납받게끔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그것이 요즘 언론사라고 하는 일부 언론사일 수도 있고 어쩌면 거의 전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언론사라고 합니다. 기자는 그 기사를 써야지만이 기자인데, 이런 게 현혹돼서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정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 주는 기업주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기사를 믿고 이 기사를 안 믿는 또 국민들과 양분화가 돼서 또 양극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인 겁니다. 이런 분열을 또 이용해서 정치인들은 자기의 입속을 챙기면서 정권을 잡습니다. 이것이 이런 양극화의 원인 제공이 결국은 이 언론사와 기자들이 한 것이고, 그 기자들을 조종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우리 국민들은 이런 양극화에 멍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미가 없고 우리가 이슈거리가 없어서 어떤 관음증에 의해서 이 사건을 보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우리 국민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사와 보도들,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좀 감시자가 돼서 냉철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까필이었습니다.